성표현물, 성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언제 봤어? 왜 봤어? 어디까지 봤어? 혼나는 느낌으로 처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방어적이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장 좋았던 접근은 안녕하세요. 와이미 대표 강사 이시훈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성교육 그리고 미디어 교육, 양육자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핸드폰 관리,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새 성적인 표현을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관련한 사연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지난달 아이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음란물 사이트를 검색해서 접속했던 기록을 발견한 건데요. 심지어 어른이 보기에도 수위가 너무 높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아이를 불러서 이런 음란물은 나쁜 것이니까 보지 말라며 크게 다그쳤는데요. 그 이후로 모바일 펜스 앱을 설치하고 아이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검색 기록이 다 사라져 있고 휴대폰 화면을 자꾸만 가리면서 저에게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제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아이들은 모바일 펜스나 국가에서 막은 불법 사이트도 쉽게 뚫고 카톡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음란물 사이트를 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다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휴대폰을 아예 빼앗아야 할까요? 아이의 음란물 시청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참 고민이 되실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내 앞에서는 성적인 표현을 한 적도 없고 우리 아이가 봤던 시청 기록에 그동안 성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뚫어서 보고 있다니 참 기가 차고 놀랍고 무섭기도 하고 믿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평생 단 한 번도 성적인 표현을 안 보고 살아가기 챌린지를 한다. 성공할까요? 쉽지 않을까요? 네, 쉽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도 부르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보다도 더 잘 뚫고 잘 쓰더라고요. 모바일 펜스, 패밀리 링크, 엑스키퍼, 스크린 타임 이런 관리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깔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잘 뚫을 수 있더라. 사용시간 관리, 검색어 관리를 해놨는데 우회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내놓습니다. 엄마가 유튜브를 막았을 때 문자나 카톡을 실행시켜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잠갔는데 얘가 어떻게 보고 있지?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께서 가장 고민하는 소셜미디어가 있죠. 인스타그램. 우리 아이가 비공개 계정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 공개 계정으로 가입해버리면 러시아에 사는 누군가, 브라질에 사는 누군가가 따로 DM 주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오고 내 몸 볼래? 너도 보내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말과 이미지, 영상들을 전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성표현물, 성착취물로 접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남아공, 미국, 캐나다로 IP를 우회하는 VPN 프로그램들을 사용합니다. 성인 인증이 없고요. 접속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 아이 핸드폰 그냥 뺏어버리고 못쓰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특정 친구가 학교에 있는 전자칠판에 야한 영상, 성적인 표현이 있는 음란물을 틀어버립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뜰 때도 요즘 많습니다. 최근에는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기기로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또한 뚫어서 성적인 영상을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게임 채팅은 과연 안전할까요? 제가 따로 거는 대화 채팅이 있고요. 그냥 공지사항처럼 계속 올라가는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친 구함, 남친 구함, 변태녀 구함, 변태남 구함 이런 식으로 성적인 코드가 아주 많이 들어간 내용들이 도배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이, 양육자님이 모두 아셔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님께서 모든 걸 다 막아줄 수 있을까? 그런 힘든 도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교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성표현, 성정보를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기준을 세우는 그 태도를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표현물, 성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부모, 양육자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다그치는 것. 언제 봤어? 왜 봤어? 어디까지 봤어? 암튼 핸드폰이 문제야? 이걸 다 부셔버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부정감정으로 혼나는 느낌으로 처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방어적이게 됩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아빠한테 들키면 또 혼날 것 같고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안 걸려야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집에 도착해놓고 계단에서 검색 기록, 방문 기록 싹 지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음지화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자리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성적인 것 추구하는 건 완전 나쁜 거다. 우리 아이들이 첫 순간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경험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른 척하기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인 표현을 보게 됐는데 그거 뭐 다 적당히 보다 크는 거 아니냐, 뭐 우리 때도 뭐 다 문제 없었다. 예전에는 엠번방도 없었고요, 소셜미디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검색 한 번에 합성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니란 태도로 그냥 알아서 하겠지 라면서 외면하는 것들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양육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 아이가 성적인 표현을 처음 접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수차례 접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접한 뒤 친구한테 공유하는 단계까지 갔을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장 좋았던 접근은 같은 편에서 생각해주고 공감해주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야한 영상, 성적인 표현을 접했던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대화하시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이 봤건 처음 볼 때 좋았을까요? 당황할까요? 당황합니다. 콜라를 먹고 처음에 따가워 아파하듯이, 좀비 영화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무섭다고 잠 안 온다고 하듯이, 우리 아이가 성적인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봤든 친구가 보여줘서 봤든 첫 순간에는 이런 거 뭐야? 라고 당황하고 놀라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그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위로해주세요. 아들, 딸, 아이고 성적인 거 봤구나?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알고 있어서 혹은 알게 돼서 놀랐어? 미안하다. 너가 첫 순간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놀랬을까, 그리고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했을까 봐 엄마는, 아빠는 걱정하는 마음이야. 괜찮아. 첫 순간은 너가 통제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다. 다만 첫 순간 다음에 너의 반응, 행동까지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 이 공간, 시간은 너의 선택들로 채워진다. 이게 너의 수준이 된다. 그래서 친구들아 다 같이 보자, 혹은 뿌리고 판매하고 이러면 선을 많이 넘는 거지. 근데 아마도 너 그 선 지켰잖아. 괜찮아. 라고 아이와 함께 같은 편에서 위로로 대화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가치 기준 교육을 해야겠죠. 적어도 넘으면 안 되는 3가지는 설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레드라인 같은 건데요, 이 라인을 넘어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 첫 번째는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죠. 근데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중 53%가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는 통계를 한 보안 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굉장히 많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들을 아이들이 찍고 공유하고 즐기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법도 개정이 돼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게 법적인 최저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착취물입니다. N번방류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착취 구조 안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중고등학생 아이 중에 생각보다 이게 착취물인가 아닌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봤어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이트 영상을 보고 있었고, 그 보고 있는 친구를 옆에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됐겠죠.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다른 아이들이 있는 데서 성착취물을 보고 있었고요, 그 보고 있는 장면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기 때문에 통신망을 통해서 유포, 반포, 행위로 처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어느새 성착취물처럼 아주 위험한 곳까지 도달하는 건 확실하게 막아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지만 불법 웹툰 애니사이트는 절대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서 웹툰을 보고 넷플릭스,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을 본다. 근데 이게 다 돈이 드는 행동이죠. 네이버에서 일주일 미리 보기 돈 내야 되고요, OTT들 구독하려면 돈 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료로 보고 싶어서 공짜로 해킹해서 해외 서버에 걸어놨기 때문에 별도의 지불이 없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도박 사이트 광고도 굉장히 많고요, 동물 혹은 사물을 성적인 대상화하는 이상성욕, 변태성욕, 추상성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뒤엉켜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네이버, 카카오 웹툰 결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안전한 영역으로 아이를 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미 성적인 표현을 봤을 수도 있고 지금도 보고 있을 수 있고 아직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언젠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새 이런 경험을 우리 아이가 했다면 내 첫 마디, 그리고 가이드는 어때야 하는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막상 그 순간을 맞닥뜨리시면 당황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한번 연습해 봤다면 그래도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미 대표 강사 이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